그러면은 이제 경기도권은 다 둘러봤으니까요. 강원도로 넘어가서 네. 보면은 강원도 예상 외로 이렇게 정말로 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누르고 있는데 네. 요게 어쨌든 레이크뷰, 오션뷰와 같은 이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오른 지역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영향일까요? 아, 강원도 자체가 워낙 자연경관이 좋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세컨드하우스 아니면 자연경관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게 더 붙어서 나온 상승세 결과다 이런 건 그런 아니냐.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 많죠. 실제로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떤 그런 그 파크뷰, 호수뷰, 오션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강원도가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공급이 너무 없다. 전반적으로 강원도 자체에 공급이 없고, 물론 세세하게 보면 좀 달라요. 뭐 저희가 강원도의 3대 이제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 같은데, 특히 춘천 같은데 보면 공급이 많이 없어요. 공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하고 가까운데 집이 싸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올라요. 춘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춘천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강원도 전체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고 있다. 왜냐면 저희가 강원도 자체에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일부 부동산 전문가나 강사분들이 강원도가 작년부터 상당히 투자하기 좋다라고 많이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추천도 많이 하셨고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강의를 할 때 많이 찍은 데가 이제 충청도랑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강원도가 정말 쌌기 때문에 충청도는 특히 뭐 재작년에 이미 한 차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강원도 들어가는 건 어떠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강원도 투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특히 뭐 다음 주에 이제 춘천 저희도 임장을 가서 오분 임장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지금 강원도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고 조금 의외인 건 강원도의 원래 대장 도시는 춘천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강릉이 더 많이 오르죠. 강릉은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투자처다. 부동산적으로. 왜냐면 뭐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상권이나 학원가나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또는 굳이 따지자면 원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기업 도시도 있고 혁신 도시도 있고 뭐 무실 도시라든지 뭐 이렇게 상당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학군도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주목받는 건 괜찮은데 강릉은 좀 의외다. 지금까지 그냥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펀더멘탈이 탄탄한 느낌보다는 뭔가 진짜로 어쩌면 자연경관이나 또 좀 다른 형태의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그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강원도의 투자 흐름을 와 진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트렌드가 세터가 됐다. 세팅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건 테마다. 현재 테마다. 짧은 순간에 그냥 오름세다. 강릉 분위기다. 속초가 비규제 지역이면서 저렴했고 오션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고 그래서 강릉 속초의 일부 단지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아니라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그분들이 맞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건 대중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강릉은 상당히 의외다. 제 입장에서 상당히 의외고 대장 도시인 춘천보다 원주가 더 많이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조금 의외고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투자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강릉에 투자했겠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기존과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좀 위험하다. 근데 어쨌든 뭐 저의 투자 원칙은 안전한 걸 사자. 그렇죠. 네,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본질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사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랬던 거고 이건 뭐 역시나 투자하는 사람,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번에는 그럼 이어서 충청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충청도에서 충북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충북과 충남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방 소도시 중에 하나예요. 소도시라고는 좀 그렇죠. 상당히 큰 도시니까. 그래서 충북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대표적인 지역은 청주가 있죠. 인구 85만, 좀 있으면 뭐 100만을 찍을 기세인 청주가 있는데, 근데 이 놀랍게도 최근에 서원구가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였어요. 네. 이 0.2%는 적지 않아요. 상당히 큰 하락폭이라서 요게, 근데 저는 사실 분석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닌가요?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청주가요. 네. 청주 올랐죠.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큰 하락세를 바로 이렇게 보일 만큼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떨어지는지 확실하진 않고, 제가 뭐 청주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몇 번 전화를 돌려봐도 그분들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어떤 요인을 파악하고 있진 않아요. 뭐 별다르지 않던데요, 그냥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시적이거나 어떤 일부 몇몇 단지에서 하락이 나온 걸 기준으로 좀 크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청주 자체가 입주 물량이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지도 네, 않아요. 공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뭐 그것도 아닌데다가 전세가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앞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그 한 차례 상승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거를 이제 근거로 지금 청주에 투자를 하러 가신다? 묶이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못 빠져나오실 수도 있죠. 그게 언제나 투자의 위험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신다면, 아니면 매도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전세가가 어디까지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좀 체크를 계속 팔로잉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충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쵸. 충북 얘기를 했으니까 충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남 얘기하면 사실 뭐 천안이죠. 아하. 우리가 이제는 천안은 천안만 얘기하지 않고 천안 아산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천안 얘기를 먼저 하자면, 천안은 평균 정도 입주 물량을 앞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살짝 많은 정도? 살짝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만 따지고 보면 많은 건 아닌데 아산하고 같이 보면 조금 많다. 네, 그래서 뭐 입주 물량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냐라 그러면 뭐 그렇진 않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안이 많이 비싸냐? 글쎄요. 일부 몇몇 단지들 빼고는 저희는 오히려 천안도 아직은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곳이고. 그렇죠. 그걸 판단하는 증거는 전세가를 보시면 알아요. 전세가가 나쁘지 않아요. 잘 받쳐주고 있고, 물론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있어요. 매매가랑 전세가를 살짝 주춤하는 모습은 있는데, 이게 정말 고평가가 돼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하락 징조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오고 있고, 전세도 잘 나가는 편이고, 전세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전세가 오르는 폭이 둔화되거나 만약에 오르는 게 멈춘다, 그러면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수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더 좋다. 맞아요. 이런 말씀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에서 모습을 보이려면 실제 거래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실제 거래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매수 문의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살짝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어떤 주변에 저희가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매수 문의라든지 전세 문의는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갑자기 훅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엄청난 경제 위기, 아니면 정책적 위기, 아니면 미친 듯한 공급 폭탄, 이런 거 아니면은 천안도 당분간은 이 모습 아니면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충남에서 또 유의미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계룡이요. 아, 계룡. 이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거기? 계룡은 오를 때도 이상하게 올랐어요. 이상한 도시네요.
왜냐면 저는 사실 계룡을 분석하기를 조금 포기했어요. 왜냐면 계룡이 아시겠지만 군사도시잖아요. 그렇죠. 계룡에 아파트가 많고 좋냐? 딱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택지지구라 그러잖아요. 느낌이 살짝 택지지구 한두 개 방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작은 도시다 이런 느낌이 있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사람도 살긴 사지만 어쨌든 상당히 적게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도 입지를 봤을 때 사람이 정말 전주 여건이 좋아 보이는 지역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계룡이 그 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왜냐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죠. 그렇구나. 그럼 왜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가장 많이 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계룡이 대전하고 생활권을 공유를 해요. 네,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룡에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룡을 또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전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종 분위기 안 좋고 네. 대전 분위기 안 좋죠. 네. 근데 그들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계룡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대전하고 생활권도 공유하는데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전 빠지고 세종 빠지는데 네가 버티면 안 되지. 그렇죠. 가장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빠질 때도 쉽게 빠지겠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계룡에 갑자기 오르니까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쉽게 던지고 나오니까 아마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고 봐요. 계룡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충청도를 다 다뤘으니까 옆으로 좀 가서 전북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전북이 전라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 중에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강원도 상당히 분위기 좋지만 전북도 그에 못지않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강원도의 상대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다 도시들이 40만 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전주는 40만이 훨씬 넘거든요. 전주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는 원래 전라도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고, 광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광주는 당연히 뭐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거 빼고 전라도에서 가장 대장 도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전주를 꼽을 수밖에 없고, 전주가 살기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기를 들어가고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전주에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한 발 뺐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관심도가 높으면은 확실히 위험하죠. 뭐 가격이 과열되는 건 그렇다 쳐도 전세가 안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매도하려고 할 때 타이밍도 좀 잡기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건 어쨌든 제 투자 성향이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전주의 분위기 상당히 좋다. 전주는 지금도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전주에 이제 임장을 가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도 상당히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향후에도 전주의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전북 자체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전주를 얘기했지만 그 바로 주변에 이제 전북은 또 익산과 군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이제 전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주가 오르고 있으니까 후발 투자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주를 다시 계속 가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난 다른 도시 볼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북에서 그 익산과 군산을 보시거든요. 물론 이들도 인구수가 많은 건 아닌데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네. 전주의 열기가 좀 퍼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북 자체 내에서는 조금 퍼졌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건 뭐 전주의 열기가 퍼졌다기보다 전국의 열기가 퍼질 만큼 퍼지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상권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뭐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익산과 군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름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다 형성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 위주로 지금 전북도 많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전남을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바로 위에 있으니까. 전남의 이제 대장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순광. 대장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대표적인 도시죠. 그렇죠. 여순광 얘기할 수 있고, 관광으로도 상당히 뭐 여수, 순천 이런 데는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저희가 뭐 여순광으로 대표되는 전남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좋다. 안 좋다. 아예 조용한데 안 좋다. 안 좋아서 조용하네요.
근데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도 물론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밑에서 들끓고 있는 느낌이 있다면 전남은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의주시하는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없다. 뭐 없진 않아요. 선진입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지금. 야수네요, 야수. 근데 사실 이럴 때 사는 게 맞긴 해요. 장기적으로 본다. 왜냐면 여순광이 그동안 많이 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많이 오르지 않았고 물론 아예 안 올랐던 건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는 데다가 이상하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이유가 조정지역이기도 해요. 여기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도 아니고 투자자가 엄청 들어간 데도 아니고 조정지역이니까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도 꽤 있단 말이죠. 요 세 지역에. 특히 광양 같은 곳은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아요. 이런 데는 아마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굉장히 상승장의 중반이라서 전국이 막 활활 탄다 이러면 소화될 수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도시의 펀더멘탈 자체가 광양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여순광 자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굳이 그나마 좀 전남에서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꼽자면 목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포가 좀 나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전남을 얘기할 때 여순광 플러스 목포 무안을 얘기를 해요. 목포는 목포 자체도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무안군에 있는 남학신도시나 오용지구, 여기가 정말 전남에서 가장 핫한 데거든요. 왜냐면 전남 도청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그리고 신규 택지를 정말 깨끗하게 닦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남학은 또 나쁘지 않아요. 남학지구 나쁘지 않고 오용지구는 신축 위주로 정말 또 괜찮고, 근데 이미 뭐 한두 차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고요. 뭐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남 자체가 다 안 좋다? 뭐 전남에 여순광만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뭐 전국으로 눈을 넓히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전남을 가셨을 때 이 목포 옆에 있는 무안에 이 남학신도시와 오룡지구도 한번 임장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경상도밖에 없는데 네. 경북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경북은 전반적으로 대구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영향이 막 지대하게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대구가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뭐 구미나 포항이 너무나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받고 있고, 근데 특히나 요즘 포항이 조금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포항은 입주 물량이 좀 꽤 있어가지고 향후에 선진입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포항에서도 기존에 원래 입주가 괜찮았던 포항 남부나 이쪽 지역으로 뭐 그냥 버티신다면 뭐 나쁘지 않지만, 뭐 북구 쪽이나 이런 데에 단순히 단기 차익만 보려고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구미도 상당히 큰 도시고, 구미가 최근 일자리가 빠져나간다고 하긴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도 또 있었고, 최근에 LG가 들어오기도 했고 다시. 그래서 구미는 현재 조용한데 현장에 문의를 해보면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오히려 조용한 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전세를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들 분위기는 반반이에요. 너무 조용해서 힘들다. 나머지 반은 이거 조금 전세가가 문제가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반이기 때문에 구미는 뭐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2014년이었나요? 그때 물량이 꽤 많거든요, 구미가. 그때를 조금 피하신다면 조심해야 된다. 네, 오히려 뭐 반대로 말하면 그때 진입하셔도 되는 거죠. 공포에 매수하면 되는 그때 거죠. 주면 되죠, 되게. 네, 뭐 그때 사셔도 되긴 하지만 뭐 과연 몇 분이나 죽으실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경북에 다른 도시 안동이 좀 괜찮은 지수를 보여주던데 안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동에 경부도청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쪽 신규 택지도 저희가 돌아봤었는데 사실 뭐 안동이 뭐랄까요, 크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크게 저렴해서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동의 가격 비교를 다른 경북 지역과 해봤을 때, 왜냐면 안동이 경북에서도 1등이 들어가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제가 경북 얘기를 하면 1등은 포항이고 2등은 구미를 얘기를 하는데, 뭐 안동은 이제 그 후순위로 더 밀려 있는,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일자리도 없으니까.
과연 이 지역이 그러면은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이유는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뭐 크게 저렴해서 올랐다 이러진 않고 뭐 순간순간 저평가가 되는 시즌이 왔을 때 시기가 잠깐 찾아왔을 때 그때 반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안동에서도 재건축을 노리는 저렴한 단지들 위주로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약간 확인이 됐고요. 뭐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개별적으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큰 흐름상에 뭐 이상한 움직임 같은 건 없다. 경북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경남이죠. 그렇죠. 경남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은 네. 경남 분위기 좋아요. 경남 좋죠. 오 괜찮은데 네. 경남 하니까 또 김해남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아 그분 잘 지내시나요? 글쎄요 요즘 연락이 떠난 거 같아서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혹은 마태이가 갔거나. 아 뭐 잘 지내시겠죠. 그래서 근데 경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앞에서 가장 분위기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지역으로 세종, 대구, 대전을 꼽았고 가장 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강원도랑 이제 전북을 꼽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경남이 될 것 같아요. 경남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물론 경남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특히 분위기가 좋은 지역을 꼽자 그러면은 이 창원, 통합 창원시하고 진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 뭐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창원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마창진이죠. 네, 유명하죠. 마창진. 네, 마창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단 창원은 많이 올랐어요. 창원이 많이 올랐고 뭐 재건축 단지, 리모델링 단지들도 꽤 많은데다가 그래서 뭐 조정 지역이기도 하니까 여기는 규제 지역이니까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마산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마산이 지금도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되게 오래 가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마산도 어떤 대장단지나 중대장단지가 오른다기보다는 마산에서도 저평가된 단지 있잖아요. 저렴한 단지들 위주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이런 단지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2012년 올해 주목을 해봐야 되는 단지 중에 지역 중에 하나로 진해를 꼽았었잖아요. 네. 진해가 이제 움직임이 괜찮죠. 네. 최근 3개월 정도 분위기가 괜찮죠. 네, 저희가 뭐 그냥 심심해서 꼽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마산이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흐름이 진해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진해가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진해 역시 저희가 그때 뭐 진해 대장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자은동이나 이런 데가 엄청 오르는 것보다는 진해에서도 재건축이 예상되는 단지들이나 아니면 저평가됐던 아니면 기존의 이제 구축의 대장이라고 불렸던 단지들이나 그 위주 그 입지에 있는 B급, C급의 대장 단지들 이런 데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진해도 그래서 앞으로 나쁘지 않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너무 열기가 오래 가니까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 서울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거는 몰라요. 모르니까 현재의 분위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어떻게 될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이걸 사고 팔 때 배우는 게 있고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쌓이는 거니까. 어쨌든 요 외에는 저희가 뭐 우리가 김해남이 존재했었던 김해를 얘기를 해보면 김해가 이제서야 전세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김해가 정말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매매가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말부터 전세가 정말 안 빠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전세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김해남님이 전세를 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 몰라요. 그건 아니고 김해 원래 이제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장유라든지 수로광백역 인근의 어떤 구도심들이라든지 이런 데 전세가 잘 빠지고 있어서 김해가 좀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러면은 빠지는 전세 움직임이 매매까지 자극해서 다시 또 찔러줄 거냐? 이건 몰라요. 이건 창원이 어디까지 가주느냐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고 부산이 얼마나 또 가주느냐도 연관이 돼 있어요. 김해는 확실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창원과 부산이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김해가 같이 커플링이 돼줄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주도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고 대장 지역들 위주로 최초에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움직이는 데는 뭐 평거동이라든지 이런데
구축인데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 이 동네 괜찮아 라고 했던 학군 괜찮은 동네들, 학원가 많은 동네들 이런 데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공시지가 1억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진주에서도 공시지가 1억 이하하고 1억 이상하고 모여있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보면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에만 전세가 넘쳐나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공시지가가 1억이 넘었다는 이유로 전세가 하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주도 전반적으로 동네 자체가 다 좋다기보다는 저렴한 아파트들 위주로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제주도를 관광객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아파트 투자는 크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예. 왜냐면 제 입장에서 제주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할 데가 너무 많아요. 신경 쓸 게 많고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주도 거기만 딱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어쨌든 제주도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막 이틀이 날아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일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주도는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걸로 수치는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거기에 크게 지인이 있거나 투자를 해놓은 물건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 나중에 제주도 임장 가는 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비행기 값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뭐 전국 시황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